요즘에는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죠. 예전에는 보온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텀블러라고 많이 씁니다. 텀블러 오래 쓸 수도 있고요. 보온 보냉 기능도 돼서 쓰기 편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오래 써도. 그러니까 이제 관리소를 자꾸 하게 돼서 나중에는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퍼듀대 식품안전 전문가 칼 벤케 박사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는데 주스와 차, 커피 등이 담긴 텀블러가 그냥 물만 담아 쓴 텀블러보다 오염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방이나 당, 단백질 등이 풍부한 액체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돼서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물만 마신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는 없대요.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물만 담아도 환경에 따라 하루 만에 박테리아가 7만 5천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까지도 증식한다고 해요. 아유, 물만 담았는데도 이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세척이 중요합니다. 세척. 물론 매일 세척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매일 하기 조금 어렵고 귀찮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세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찬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물로만 하면 텀블러 안쪽에 끈적한 바이오막 이런 세균막들이 제거되지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베이킹 소다까지 좀 넣고 헹구면 더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내부에 좀 긁힘이 있거나 색이 변색됐거나 음료를 마셨는데 맛이 이렇게 왠지 금속 맛이 난다 하면 당연히 교체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이상이 없더라도 텀블러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판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전쟁에서 수천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승리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질 수도 있지만 자신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인 것이다. 레프 톨스토이의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 일부인데요. 자신감의 비밀을 묻는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매일 자신을 이겨온 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관절염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염증이 있으면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체내 염증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달고 짠 음식을 피해야 된대요.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죠? 그러면 염증 유발 물질도 동시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짜게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많아져서 염증 반응이 과도해진대요. 달고 짠 음식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먹으면 염증성 단백질을 비롯해서 만성염증과 관련된 화합물 수치가 높아진대요. 또 튀긴 음식도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요. 또 알코올도 조직을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신체에 염증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품들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뭘 먹어야 될까요? 바로 채소나 과일, 저지방 단백질, 견과류, 씨앗류 등의 식물성 식단을 챙겨 드시면 체내 염증이 줄어들어서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하니까 좀 힘들어도 건강을 위해서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연초에 올해는 정말 운동 열심히 하겠다 계획 잡으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자,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어때? 잘 하고 계시나요? 무너진 운동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운동 습관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조언한 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다시 작은 목표부터 세우래요.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산책하기, TV를 보면서 맨몸 운동하기, 전화통화하면서 걷기 같은 걸로 일단은 작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정 질환을 극복하고자 운동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옷을 잘 소화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저만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보는 겁니다. 그럼 운동을 시작하는데 조금 힘이 나겠죠.
또 지원군을 찾으라고 조언하는데요. 혼자 운동하면 잘 안 하게 되니까 친구나 가족과 같이 할 그런 운동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온라인에서도 함께 운동하는 모임이나 동호회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어? 네, 의지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지원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방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왕관 모양의 병막에 있죠. 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근데 이 톱니의 수가요. 병막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21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21개라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세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82년에 미국의 농부였던 페인타 부부가 이 병마개를 발명했대요. 어느 날 상한 음료수를 마시고 식중독에 걸린 이 부부는 안전하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병마개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톱니 수가 21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톱니 수가 21개보다 적으면 헐거워서 마개가 쉽게 열리고 반대로 21개보다 많으면 너무 단단하게 닫혀서 잘 안 열리고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야, 이거 정말 여러 개를 실험해 보면서 21개를 딱 발견한 거네요. 네. 적절한 개수 21개. 네, 혹시 이런 병막에 보면 같이 한번 세어 봅시다. 정말 21개인지. 자방을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타심은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몸으로 익혀야 한다. 이타심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이타심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타심이 엄청난 노력이 아닌 작은 호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셉 마셜 3세의 혼자의 힘으로 가라 중에 일부인데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께 그 동기를 물어보면 가장 어려울 때 받은 도움과 관심 덕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작은 호의가 누군가에게로 가면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이신가요? 왼손잡이이신가요? 사람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죠? 근데 눈도요,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대요. 알고 계셨나요?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두 눈으로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 눈이 중심적으로 보는 역할을 하고 다른 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와우, 사물을 인식하는 주 기능을 담당하는 눈을 주시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쪽이 주시인지는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와 또 연결돼 있대요. 되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눈이 주시고요. 오른쪽 눈이 중심적으로 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는 왼쪽 눈이 주시라고 하네요. 전체의 80% 이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한번 이제 한쪽을 감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 말을 들어서 그런지 오른쪽 눈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좀 그렇네요. 한번 해보세요. 신기합니다. 자, 방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존지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이 있대요. 네트워크 지수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래요. 공존지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능력이 높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공존지수가 높을까요? 연구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지능지수와는 상관이 없었대요. 지능이 높다고 공존지수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바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이들이 공존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는데요. 긍정적인 언어가 이 공존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군요. 결과를 들으니까 좀 당연하다는 생각도 어찌 보면 드는데, 네, 나이가 갈수록 우리가 또 외로움이 커진다는데, 이 공존지수 중요하잖아요. 네, 더 긍정적인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해서 공존지수를 높여서 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장수하려면 소식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양리학자 실비오 가라티니 박사는 현재의
음식 섭취량을 30% 줄이면 수명이 20%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소식을 하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섭취량을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 소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일부 절약이 된대요. 그리고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염증 유발 물질이 줄어들어서 체내 염증 수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체내 염증이 많으면 여러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소식으로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세포 정화 작용이 촉진돼서 세포 건강에도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 2년간 섭취 열량을 15% 줄였더니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수치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영양 생각하지 않고 섭취량만 그냥 줄이는 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근력 저하,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의 전체 양은 줄이되 다양하게 이 영양은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시작 외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가서 함께 먹었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는 물었죠.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니? 그러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불안이 생기면 보통 이 불안을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이 불안을 빨리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평가를 너무 강하게 하게 된대요. 이 불안을 좋은 에너지로 좀 바꿨으면 좋은데 스스로 자기 평가를 강하게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뭐가 잘못했지? 막 나중에는 자기 부정까지 가서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해왔던 자기의 성과나 역량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까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대요. 하지만 이 불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평가를 하긴 하는데 큰 불안 속에 있을 때는 안 한대요. 정말 힘들고 불안 속에 있을 때 자기 평가를 하게 되면 대하 드라마급의 반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 좌절로까지 이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되 기분이 맑고 좋을 때 살짝 자기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화창할 때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 이건 긍정적인 자기 점검이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자기 부정으로 가지 않고 좀 아쉬운데 좀 살짝 이거라도 더 해볼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이고 힘이 나는 생각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나를 더 깊은 심연의 바다로 밀어넣지 말고 조금 나은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감을 활용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게 됐잖아요. 스마트폰을 잘 쓰면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잘 못 쓰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등 부작용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가장 걱정되는 게 눈 건강이죠. 요즘 눈 건강이 악화로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눈을 위해 아예 안 보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보는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중국 원저우 의대 안과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밝은 방에서 밝은 화면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으로 보는 경우, 밝은 방에서 어두운 화면을 보는 경우, 어두운 방에서 어두운 화면을 보는 경우, 이 네 가지 중 어떤 환경이 가장 눈을 안 좋게 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평소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어떤 환경이 가장 눈을 안 좋게 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본 그룹이 눈물막의 안정성이 가장 감소했다고 합니다. 눈에 부담이 가장 컸다는 거죠. 어두운 공간에서는 동공이 확장되는데 이때 강한 화면빛이 눈에 들어오면 눈의 조절 부담이 커지고 눈물막이 더 빠르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물론 스마트폰 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봐야 한다면 어두운 공간에서 스마트폰만 켜서 보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티는 잘 안 내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방법 뭘까요? 바로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은 받고 싶어 하는데 먼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내 집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형편없고 바보 같아 보여도 내 집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나를 환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나를 예쁘게 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옷을 멋있게 입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또 말을 곱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말을 곱게 합니다.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아끼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또 자기를 아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아끼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데요. 자신의 말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의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내가 원하는 이 존중의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되지 못한 것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기억이 삶을 추동시키는 커다란 힘임을 알게 된다. 인생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신순옥 최서의 최인의 아빠의 서재 중의 일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기억하는가 못하는가로 의미의 있고 없음이 갈리기도 합니다. 기억을 위해서 더 부지런을 떨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요즘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오는 부작용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의 연구를 보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불면증이 심해진대요.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보다 불면증을 겪을 가능성이 2.6배나 높았다고 해요. 불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위험도 높았대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우울증 위험이 2.8배나 높았고요. 또 불안 증상도 1.6배 높았대요. 이 외에도 여러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불면증, 우울증, 이 불안증 이런 것들이 요즘 나를 심하게 괴롭힌다 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내가 조금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미숫가루 이렇게 물에 타주면 참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숫가루에 대한 기억이 참 좋은데요. 물론 설탕이 좀 들어가서 그랬긴 했겠지만 근데 지금도 미숫가루 성분을 이렇게 잘 보면 여러 곡물을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합친 거라 건강에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미숫가루 건강에 어떨까요? 닥터 프렌즈 우창윤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음식 중에 하나로 미숫가루를 꼽았습니다. 미숫가루는 몸에 좋은 곡물을 넣었더라도 가루 형태로 완전히 분쇄하는 순간 식품 고유의 구조가 깨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액체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미숫가루는 사실상 흰 쌀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미숫가루 물은 한 번에 후루룩 마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영양 흡수가 빨라지면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혈당이 뚝 이제 확실히 또 떨어지면 또 급격한 허기를 느끼게 된대요. 그럼 폭식도 유발해서 비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꿀까지 넣으면 문제는 더 커지겠죠. 전문가들은
이 한 번에 훅 들어가는 가루보다는 원재료에 가까운 이 영양소가 고루 섞인 그런 식단이 더 좋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방 하나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박장에서 보면 칩을 쓰잖아요. 도박장에서 칩을 쓰는 이유 뭘까요? 물론 그냥 돈을 걸고 하면 좀 부피가 커서 불편하고 칩을 쓰면 좀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 돈을 안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칩을 쓰면 마치 내 돈은 안 쓰고 도박장에 있는 돈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죠. 만약 내 돈을 꺼내서 100만 원이라도 베팅을 하려고 하면 한 두세 번 잃고 계속 베팅하다 보면 아까워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겠죠. 하지만 칩으로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칩 엄청 쌓여있는 거를 탁 밀면서 당당하게 베팅을 하잖아요. 내 돈으로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은 그냥 들어온 돈보다 더 소중하게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냥 돈을 아껴 쓰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부모가 얼마나 땀을 흘려 벌었는가를 좀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자녀도 좀 크면 돈을 직접 벌게 해서 돈의 소중함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그냥 계좌로 싸주는 것보다 은행에 가서 직접 현금을 찾아오게 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켜서도 그런 수고로움을 겪으면 그렇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심리적으로 아껴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방 하나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를 상처 주는 건 외부 요인이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받는지는 또 내 선택이죠. 깊게 상처받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이틀 아프고 벗어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 생각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아픔을 오로지 외부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았는지 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상처를 반감시킬지 증폭시킬지 결정하는 건 오로지 내 몫입니다. 집이나 대중목욕탕, 요즘 대중목욕탕은 잘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면 좀 시간이 지나면 숨이 가빠지고 몸에 힘이 점점 없어지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좀 몸이 이상한가?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몸을 허리 아래까지 담그면 괜찮은데 반신욕이죠? 가슴까지 물에 담그면 수압 때문에 숨이 차대요. 수압 때문이군요.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폐가 확장해야 되는데 기압보다 수압이 높기 때문에 폐를 확장하기가 어려워서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수온도 영향을 준대요. 사람은 항상성의 원리에 따라 뜨거운 물에서는 자연히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빨라지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신욕 할 때는 좀 괜찮고 또 미지근한 물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었군요. 자방 하나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생활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죠. 걷기도 힘들고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치료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는 않대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도 관절염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항염 효과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을 해서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대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는 거래요. 예를 들어 한 개의 접시로 봤을 때 접시의 반을 채소 등 질 좋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콩이나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고 또 나머지 1은 현미나 귀리 등 비정제 곡물로 이렇게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까지 추가하면 정말 영양소 균형에 잘 맞는 식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단으로 먹으면 체내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만성 염증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런 식단은 이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이제 보완책인 거죠.
네,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동시에 약물 치료, 운동 등을 또 병행해야 치료 효과는 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방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